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38페이지 5번 문제입니다. 비진입 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러 가네요. 일단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죠. 근데 1번 진위 아닌 의사표시 뭔가요?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뻔히 알면서 하는 게 진위 아닌 의사표시죠. 모르고 했다면 이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예요. 그러면 알아도 무효고 알 수 있어도 무효니까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기 위해서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해야 되고요. 2번은 맞는 질문이죠. 3번 진위 아닌 의사표시가 만약에 무효라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없고요. 4번 대리권 남용에 관한 문제인데요. 다시 다루고 이럴 텐데 일단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는 진위 아닌 의사표시가 관한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해결하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맞는 질문이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대리권을 남용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답은 5번이죠. 자, 강박이 진위 아닌 의사표시인가? 이 문제인데 일단 강박은요.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강박 자체가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자, 이런 얘기죠.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 누가 몽둥이를 들고 아저씨 3만원만 주세요. 제가 두드려 맞을까 무서워서 3만원을 줬다면 이거는 뭐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진정으로 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면 저는 진정으로 줄 마음이 없는데 주겠다고 했으니까 의사표시가 불일치됐고요. 물론 저한테 몽둥이 들고 대든 그놈도 악이니까 진위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 돌입하려면 진위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이란 진정으로 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범위를 좁힌다는 겁니다. 요 3만 원을 주는 행위로 범위를 좁혀서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저는 무엇든 어떻든 간에 3만 원을 줄 마음으로 3만 원을 준 거니까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강박일 뿐 진위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5번 보시면 강박에 따라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표의자는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원하진 않았으나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비진위 표시가 된다. X고요. 밑에 해설에 판례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6번 문제죠. 비진위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러 가거든요. 1번 대출 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렸다. 이렇게 남의 이름을 빌려서 대출받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라는 판례가 있고요. 또 통정어의 표시로서는 무효다라는 판례도 있어요. 이것도 뭐 이해하시면 좋지만 그냥 외우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외우자고요.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것은 뭐는 아니죠?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고 뭐이긴 합니까? 통정어의 표시로서는 무효다. 이렇게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번은 뭐죠? 1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비진위 표시는 아닙니다. 나머지 거는 맞습니다. 2번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되고요. 물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적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진위 아닌 의사표시가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하고요. 4번은 전형적인 진위 아닌 의사표시입니다.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직할 마음이 없이 사직서를 냈어요. 의사표시가 불일치했죠. 물론 근로자들도 알면서 했습니다. 따라서 진위 아닌 의사표시인데 사장이 시켰거든요. 사용자의 지시 이런 말이 나오죠.
따라서 상대방이 악이기 때문에 무효인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이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말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선이고 무과실이라는 얘기를 추정받는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표의자 측에서 상대방이 악이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비로소 무효가 된다는 의미고요. 5번은 맞는 질문이죠. 10번 문제입니다. 진이 아니야 의사표시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 3만원을 줄만으로 3만원을 준 거죠. 이런 얘기지. 진정으로 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뜻이 아닙니까?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2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다면 무효입니다. 표의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X죠. 그러니까 우리가 취소라는 것은 일단은 뭐죠? 유효하지만 취소하게 되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돼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범죄행위는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유동적 무효죠. 무슨 말이죠? 지금은 무효지만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 유동적 유효죠. 유효. 따라서 무효와 다르죠. 진야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입니다. 근데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무효가 아니란 말이니까 뭐가 돼요? X가 되겠죠. 답은 2번이네요. 3번 대리행위에서 대리행위는 물론 대리인이 하는 거죠. 따라서 의사표시 과정에 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다시 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닌지 긴지 여부도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 효력이 없다. 무효라 하더라도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요. 5번 통정허위 표시와 뭐가 다르냐? 통정허위 표시란 상대방과 짜고 통정하고 하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5번도 맞는 질문이죠. 8번 문제죠. 자, 8번 문제부터 이제 뭐가 나오죠? 통정허위 표시가 나오는데 일단 개념은 어떻습니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으면 뻔히 알면서 한다는 점에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같아요. 다만 뭐가 다르냐면 상대방과 통종 짜고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죠. 따라서 짜고 하는 거짓말을 우리가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하는데요. 효과는 항상 무효입니다.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거든요. 1번 보시면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란 얘기니까 맞는 질문이겠죠. 2번이 X입니다. 일단 개념적으로 상대방과 짜고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없으면 논리적으로 통정허위 표시가 존재할 수 없어요. 따라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통정허위 표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있다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는 짤 사람이 있으니까 통정허위 표시가 적용되므로 2번은 먼저 X가 되는 거죠. 3번 신탁행위는 통정허위 표시가 아닙니다. 따라서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은닉행위죠. 증여할 마음으로 매매한 것을 가정해서 등기를 졌다. 그러면 매매는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지만 숨어있는 증여는 유효한데 이걸 우리가 숨어있다 그래서 은닉행위란 말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통정허위 표시 뭐냐? 의사표시가 불일치됐고 그 사실을 알고요. 플러스 상대방과 어떻게 해요? 짜고 하는 거짓말이 된다. 이런 말이죠. 자, 넘겨줘서 9번 문제죠. 통정허위 표시 무효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인데 일단 5번 해가지고 다 제3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제3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해관계를
맺은 시점이 만약에 통정허위 표시가 이루어진 후에 이루어졌다면 그 사람은 새롭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제3자가 되지만요. 통정허위 표시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그 사람은 새롭지 않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몇 가지 따로 기억해야 될 것도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이해관계를 가진 시점이 통정허위 표시 전인지 후인지를 구별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기억을 보시면 가장의 금전 소비대차 이게 통정허위 표시죠. 가장이니까. 기한 대여금 채권을 가압류했어요. 그럼 언제 가압류한 거죠? 통정허위 표시 후에 가압류했으니까 이 사람은 뭐죠? 제3자죠. 네, 한번 가장 매매에 의한 매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사람도 통정허위 표시 후니까 뭐죠? 제3자고요. 디귿번 가장 매매에 의한 매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자도 가장 매매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으니까 제3자고요. 1번 가장 전세권 계약이 기하여 등기가 격려된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사람도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졌으니까 뭐가 돼요? 제3자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가압류한 사람, 가등기한 사람, 뭐 이전 등기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제3자인 이유는 가압류를 한 시점이 언제요? 가장 매매 후에 했으니까 제3자인 거죠. 이 사람이 가등기라는 사람이 제3자인 이유는 가장 매매 후에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 이것도 가장 매매 전에 그러면 제3자가 아닐 수 있어요. 하시기 바랍니다. 10번 다음 중 민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닌 것은 해서 3번인데 채권의 가장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 돈을 언제 빌렸겠어요? 가장 양도 전에 빌렸겠죠. 그죠? 채권이 있어야 뭐 할 수 있어요? 양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사람은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죠? 제3자가 아니죠. 물론 나머지 것들은 다 뭐죠? 제3자에 해당합니다. 11번이죠.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요. 일단 통정허위 표시에 있어서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냐 유효냐에 있어서 가등기 같은 경우에는 가등기가 결국 뭐죠?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잖아요. 그러면 그 가등기를 위해서 보존할 청구권이 있다면 그건 통정허위 표시가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청구권이 있는데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했다면 그것은 통정허위 표시 무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존할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종중이죠. 종중이 탈법 목적하면 유효한 명의신탁입니다. 갑이 을과 만나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종중재산이고 탈법 목적이 없이 유효하다면 갑과 을 내부적으로는 갑에게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따라서 갑은 나중에 요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요. 요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해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청구권이 있는 거죠. 따라서 갑에게는 뭐가 있어요? 청구권이 있으니까 요것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뭐일 수 없죠? 통정허위 표시일 수가 없는 거죠. 1번 보시면 종중이 탈법 목적 없이 그 보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면서 명의수탁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할 경우에 대비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격려한 경우 그와 같은 가등기를 하기로 하는 합의는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이다. X가 됩니다. 답은 1번이죠. 그 다음 2번 모든 제3자는 선임을 입증받습니다. 따라서 제3자 스스로가 선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 측에서 악의임을 입증해야 되므로 2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통정허위 표시는 일반적으로 왜 하게 되냐면요. 돈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키려고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이러한 것은 우리가 사해행위라고 하고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3번은 맞는 질문이죠. 4번 근로자가 실제로는 동일한 사업주를 위하여 계속 근무하면서 형식상 일단 퇴직, 요거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업주가 이런 것을 시켰다면 요거는 뭐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지만 상대방이 악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기 때문에 4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5번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제3자의 합의에 따라 임대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격려했어요. 그럼 여기서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는 거죠. 이것을 보존하기 위한 거라면 이거는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그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된 경우 임대인은 선의 근저당권자에게 위 전세권 설정 계약을 통정허위표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수정할 수 없다. 맞는 질문.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 제3자 명의의 전세권 설정 등기가 통정허위 표시여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니까 5번은 맞는 질문이에요. 12번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을 병으로 하여금 추심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채권을 병에게 양도했다. 채권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신탁행위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5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3번부터 뭐가 나오죠? 착오가 나오죠. 일단 착오란 의사표시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고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일단 유효합니다. 다만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수험적으로 알아야 될 걸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일단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착오란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는 문제다.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주의하실 것은 동계착오죠. 동계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지만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든지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취소에 관한 요건으로서 중요 부분이어야 되죠. 일단 중요 부분에서 우리 판례는 표의자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주관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 외형적으로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중요 부분이 아니고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는데 따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시가, 가격, 수량, 부족은 중요 부분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시가에 관한 착오나 가격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고 봐고요. 수량 부족도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 말은 중과실이 존재한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지만 중과실이 아니라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는 취소가 가능하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입증에 관한 문제인데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취소를 못하게 막을 수 있으니까
입증은 상대방 측에서 한다는 거. 또 중요 부분이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으니까 중요 부분은 표의자가 입증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이 정도고요. 일단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그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13번입니다.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을 보시면 판례는 매매 목적물의 시가를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로 본다. X입니다. 시가 가격은 중요 부분이 아니죠. 14번입니다. 취소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답은 4번이죠. 자, 동기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그 동기가 표시가 되든지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이 되면 되고요. 그 동기에 대해서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좀 보시면 표의자의 직업이나 행위의 종류 등에 비춰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했다. 현저히 결여한 것이 먼저 중과실이고요. 취소할 수 없으므로 현저히 결여하지 않아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15번입니다. 틀린 걸 찾는데 자, 중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뭐 할 수 없죠? 취소할 수 없으니까 누가 입증합니까? 상대방 측에서. 따라서 표의자가, 착오자가 중대한 과실에 관한 입증을 한다는 1번 지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은 표시상의 착오죠. 착오라면 취소가 가능하고요. 3번 연대 보증을 일반 보증을 잘못 알았다. 무슨 말이죠? 일반 보증인 줄 알았는데 연대 보증이었다. 이런 말이고 이런 경우에도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중요 부분이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취소권자는 따로 정해져 있죠. 따라서 착오자, 표의자가 취소해야지 상대방은 취소할 수가 없고요. 5번은 민법에 특별 규정 넣어서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거 따로 하나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6번이죠.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A. 동계 착오를 이유로, 자, 그럼 뭐가 달라야 돼요?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뭐죠? 유발돼야 된다. 뭐까지는 필요 없죠? 합의까지라. 따라서 결론 보시면 합의가 있어야 된다. X죠. B번 동계 착오, 물론 착오도 모든 착오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으니까 B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C번 부동산의 양도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하여 부과될 양도소득세 등의 세에 관한 착오, 뭐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가 50만 원 나올 줄 알았더니 5천만 원이다. 아, 경제적 불이익이 있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부과되더라. 아, 뭐가 있죠? 경제적 불이익이 있죠. 따라서 중요 부분이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C번은 뭐가 되죠? X가 되겠죠. D번 일부를 취소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쌍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일부분이 가분적 불리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부분, 취소된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분의 취소도 가능하기 때문에 D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 2번 중요 부분의 개념이죠. 표의자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인 입장에서 중요해야 비로소 뭐죠? 중요 부분이 됩니다. 답은 3번이네요. 자, 넘기셔가지고 17번입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요. 3번을 보시면 착오의 중요성과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X죠. 중대한 과실의 입증은 상대방이 입증하는 게 맞지만 중요 부분이라는 사실은 취소하고자 표의자 측에서 입증해야 되므로 답은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1번 표의자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중요해야 중요 부분이다. 2번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공장 건축 가능 여부를 전혀 알아보지 않았다면 명백히 뭐죠? 중대한 과실로서 착오권리를 취소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이리 보시면 채권에 관한 분쟁을 종결시키기 화해한 경우에 그 채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 채권이 이미 소멸됐다는 말은 화해계약할 필요가 없는 경우죠. 할 필요 없는데 하는 경우는 화해계약인데도 불구하고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5번 꼭 기억해 두시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착오권리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중과실을 상대방이 이용한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8번이죠. 틀린 걸 찾는데 1번 상대방이 차고자의 진위에 동의했어요. 그러면 진위대로 의사가 합치됐다는 말이니까 규범적 해석이 아니고요. 자연적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번이 뭐죠? 답이 되고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규범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만 착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주지가 뭐죠? 4번이죠.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 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의 지번을 잘못 표시했다. 5표시 무효의 원칙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고요. 자연적 해석입니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죠? 취소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동계착오인데 담당 공무원이 뭐 했죠? 유발시켰죠.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한 사례가 되겠죠. 19번입니다. 넘기셔서 옳은 걸 찾네요. 1번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해제가 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꼭 기억해 두시고 답은 1번이죠. 2번 옳은 것은 1번이 답이죠. 그죠? 2번 착오는 위법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3번 착오가 있고 그것이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중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이용했다면 취소가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의 유무, 다시 말하면 중대한 과실로 취소를 못하게 막고 싶으면 그때는 취소 못하게 막고 싶은 상대방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21번입니다.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요. 4번을 보시면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이용했다면 뭐 하는 것이 가능하죠?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죠. 나머지들 맞죠? 1번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한 것이므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착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당연히 의사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맞죠? 취소자가 그 착오를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 효력을 처음부터 배제하려는 의도한다는 의사가 드러나면 충분하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5번 상대방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번 건 여기까지고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